안녕하세요, 수원도둑입니다. 아직도 목이 좀 낫지 않아서 고음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상황인데 빨리 완치를 바라면서 오늘은 2024년도 얼마 전에 연식 개선을 한 코나 하이브리드, 이 친구의 가장 기본 등급인 모던의 구성과 세금 포함 실구매 가격, 월 할부금까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재미있는 게 또 3,102만원 상당의 모던이 있고 그보다 64만원 정도 비싼 모던 플러스가 있는데, 모던 플러스는 운전석 전동 시트 그리고 허리 받침대가 들어가고 일렬의 한국인들에게는 브레이크 페달보다 더 중요한 어마무시한 통풍 시트, 그리고 일렬의 끼임 방지 윈도우, 요 정도가 추가되는데 이거를 왜 굳이 나눠놨지? 생각이 들 정도로 통풍 시트는 한국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옵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던 플러스를 냅두고 모던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 사료가 되어서 오늘 가격 기준은 모던 플러스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모던 플러스를 기본으로 기본 차값을 알아보자면 취득세 및 기타 비용, 그러니까 세금하고 또 코나는 하이브리드라서 143만원 상당의 할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구매가는 3,166만원이 아닌 3,180만원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할인이 정말 큰 몫을 하면서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거의 날려버렸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모던 플러스의 항목은 방금 설명드린 것 외에도 일단 엔진은 당연하게도 하이브리드니까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가는데 105마력이라고 적혀있지만 모터와 함께 합산 출력은 대략 143마력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출력이 어떻다는 거임?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대략 아반떼보다 조금 더 잘 나가고 터보가 안 들어간 2.0 자연느끼 소나타보다 살짝 느리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짜잔, 변속기에서 6단 듀얼 클러치,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속기가 아닌 수동 변속기를 상당히 닮아 있는, 연료 효율이나 성능은 굉장히 비교적 좋은데 오르막이나 저속에서 좀 꿀렁거려. 뭔가 좀 조작성이 요상한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안타까운 내구성 등, 물론 내가 신차로 사서 팔 때까지는 슈마우처럼 운전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 이슈가 많은 차량은 아니지만 아무튼 분명한 아킬레스건이다. 그리고 후륜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한마디로 뒷바퀴가 일체형으로 한쪽이 덜컹거리면 반대쪽도 덜컹, 이게 아니라 따로따로 놀면서 운동 성능도 조금 더 좋고 승차감도 조금 더 좋은 그런 친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개 소형 SUV에선 이런 멀티링크가 아닌 일체형으로 도는 토션빔이 기본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충돌하여 에어백이 전개 시 차가 제동을 최대한 도와줘서 2차 사고를 방지해주는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근데 에어백은 6개? 캐스퍼도 7개인데 최근에 풀체인지한 코나인데 왜 이거밖에 안 들어갔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유지 보조, 전방 카메라나 내비게이션 GPS가 표지판을 인식해서 속도를 알아서 줄여주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빛의 린지에서 상향등을 켰다 껐다 하는데 아직은 좀 멍청해서 켜야 될 때 못 켜고 꺼야 될 때 못 끄는 그런 안타까운 하이빔 보조, 그리고 기본으로 하얀색 LED 헤드램프, 물론 이렇게 반사판을 사용하는 타입이라서 야간의 가시성은 약간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가운데 로보캅 마냥 이렇게 한 대 쫙 들어오는 주간 주행등. 기본 등급인데 테일램프도 LED로? 추가 옵션 넣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 그리고 기본으로 탑블레이드 모양의 17인치 휠. 물론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휠이 커질수록 연비도 정말 다이나믹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코나의 출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7인치가 성능적인 면으로 봤을 땐 마지노선이긴 한데 디자인이 약간 메롱하다. 그리고 이렇게 요즘 현대차의 디자인처럼 풀사이즈의 느낌만 내주는 4.2인치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게 진짜 계기판 클러스터. 옆에 가생이 친구들은 그냥 RPM과 속도 정도만. 그리고 기본 등급인데 열선 가죽 핸들이? 이건 뭐 다른 옵션 패키지에다가 넣어서 낑겨 팔아서 옵션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걸 기본으로 넣어주지? 하는 약간 인지 부조화가 오는. 그리고 LED 실내등, 그리고 당연하게도 2열에 6대4 폴딩이 들어가는데 실물로 보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차박하기엔 솔직히 그래, 차박할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2열을 접어서 캠핑집 놓고 어디 놀러가긴 정말 딱인 아담하지만 실속은 있는 친구. 솔직히 서울 사시는 분들은 요 정도 사이즈가 맥시멈이잖아요. 큰 차들은 정말 답도 없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코나나 셀토스 정도가 정말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포함 오토홀드, 그리고 이렇게 현대 로고 디자인의 불쌍한 스마트 키와 원격 시동 기능, 당연하게도 후방 카메라, 기본으로 전방과 후방에 주차 센서가 대개 요정도 급에선 후방에만 기본이고 전방은 중간 등급부터 넣어주는데 코나 하이브리드는 기본이다. 그리고 핸들 뒤 버튼으로 기어 단수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데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요거를 남발했을 때 변속기의 수명을 조금 장담하기 어렵다. 물론 내가 보증기간 안에 변속기를 깨뜨려서 교환 받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남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트 컨트롤, 뒷차의 눈뽕을 막아주는 ECM 루미러, 소형 SUV인데 기본으로 2열 공조기 에어벤트가, 그리고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면서 내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블루링크, 미리 시동도 켜고 에어컨도 켜둘 수 있고, 현대해상 기준 커넥티드카 가입 경력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도 15%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친구고, 현대 카페인은 차량 내에서 주차장 결제나 주유소 결제를 할 수 있는 친구다. 폰 프로젝션은 내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T맵, 카카오 내비를 쓸 수 있는데, 솔직히 현대 순정 내비 정말 많이 써본 저로서는 답답해서 T맵을 안 켤 수가 없는 그 정도지만, 그래도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이패스 추가 시 이 하이패스를 쓸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실물 하이패스 카드가 없이도 차량 내에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패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을 총평해보자면, 소형 SUV 요거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구성이면 셀토스로 쳤을 땐 거의 준풀 옵션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당연하게도 얘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서 일반 코나보다 훨씬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되지만, 어차피 나중에 되팔 때도 하이브리드 잔존 가치가 200 정도는 잡혀있고, 하이브리드 코나의 연비가 리터당 20km, 일반 코나가 13km,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출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시내에서 조용하고 기름도 덜 먹고 부드럽고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냐 일반 코나냐 그거는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모던 플러스의 기본 차값은 하이브리드 할인과 세금 포함 약 3,180 정도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친구의 색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나다 보니까 유광 컬러도 정말 잘 어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 미라지 그린이 상당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다. 아무래도 소형 차량들은 조금 칙칙한 색상보단 밝은 컬러 쪽이 충분히 잘 어울린다. 하지만 나는 뭘 선택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되팔 때 100만원 이상 비싼 화이트 쪽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블랙 혹은 그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내 차량에 사람들이 많이 안 타, 거의 나 혼자 타거나 1열만 써 하는 경우엔 그레이 쪽이 훨씬 화사하고, 내가 뭐 세차를 간간이라도 해준다면, 그리고 나중에 되팔 때도 값어치가 훨씬 있는 친구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실물로 꼭 직접 보시고, 사진이랑 실물이랑 느낌이 정말 다르니까 실물로 꼭 보시고, 여기 거의 똑같은 색깔로 나오는 차량용 방석이 있거든요. 그거를 까시면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으니까, 내가 관리를 조금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레이 쪽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 친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옵션도 바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는 20만원 상당의 하이패스입니다. 요즘에는 루미러에 뚱뚱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버헤드 콘솔로 올라가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하이패스라고 차량 내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나는 100% 시내용이야 했을 때 뭐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다음은 64만원 상당의 스타일인데, 아까 반사판을 사용하던 MF8 타입에서 이렇게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뀌는데, 야간에 조금 더 먼 거리를 비춰준다. 그리고 앞뒤 방향지시등이 LED로 또렷하게, 그리고 휠도 한 사이즈 더 커지면서 이번엔 탑블레이드가 아니라 축구공 모양으로, 그리고 실내에 약간 들어오는, 감질나게 약간 들어오는 앰비언트 무드 램프, 요 정도가 추가되는데요. 64만원의 이 정도 구성? 필수는 아니야. 그냥 외장 옵션이기 때문에 필수는 아닌데, 일단 휠 디자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이거 선택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다. 애초에 조금 아기자기하고 예쁜 게 상당히 맛있는 코나기 때문에 디자인적 옵션도 선택해줄만 하다. 요거는 예산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110만원 상당의 현대 스마트 센스는 안전 편의 옵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가 주행 중에는 후측방 차량을 경고만, 하지만 내가 출차할 땐 경고 후 제동까지, 그리고 내가 후진할 때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경고 후 제동까지, 또한 사람이 하차를 때 차량에 접근 시 경고까지만, 현대기아차에서 보조는 경고 후 뭐 제동이나 제어까지 넣어주고, 경고는 정말 경고만,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차로 중앙을 조금 더 잘 지키면서 달리게 해주고, 스마트 크루즈는 기존 내가 설정했던 속도로만 가속을 해주던 크루즈 컨트롤과 다르게 이제는 앞 차량을 인지하면서 앞 차량이 줄이면 나도 줄이고, 높이면 다시 높이고, 시내 주행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옵션. 요즘 차를 사는데 스마트 크루즈가 없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생각이 들 정도의 옵션. 에이 뭐 옵션인데 그렇게까지야 생각이 드신다면 스마트 크루즈를 아직 안 써보신 분이라 사료되고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거기에 내비게이션이 기본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곡순 구간, 카메라 단속 구간에서도 알아서 감속을 해주고 그 정도의 기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로 고려할 만한 그런 추가 옵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견적은 하이패스, 스타일, 스마트 센스 세 가지를 다 넣어서 한번 구성해 보고요. 어차피 하이패스 빼고 스타일과 스마트 센스는 윗등급에서도 동일하게 선택해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기본 등급에서 선택한다 해서 뭐 크게 손해보고 그런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만약 코나 하이브리드 사실상 기본 등급이라 할 수 있는 모던 플러스에서 화이트, 그레이 투톤, 추가 옵션은 하이패스와 스타일, 스마트 센스 세 가지를 추가한다면 순수 차값은 3,360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에 취득세 및 기타 비용과 하이브리드 할인까지 더한다면 3,385만원 그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용한 어플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iOS의 앱스토어에서 2차원대 카자를 검색하시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견적을 내볼 수 있다. 그리고 구매 상담까지 할 수 있는데 집 주변 대리점에 가셔서 견적 한번 받아보시고 서비스도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여기도 동일하게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둘 중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가시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는 거니까 발품을 판다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는 제 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조금이라도 참조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